정리해 볼 겸 준비를 했습니다. 다이나모 2.5에 들어있는 신기능하고 그 다음에 레빗 쪽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내용,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이거 엄청 좋아하실 분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레빗 2019 쓰시는 분은 아마, 다이나모 2.03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20 쓰시면 2.3, 그 다음에 이번에 2021 설치하셨으면 2.5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다이나모가요. 그런데 2021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화면을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2021에, 2019 쓰셨던 분들은요. 2020 버전을 쓰셨으면 어떤 다이나모 파일을 열었을 때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왼쪽에 같은 화면으로 그 작업 공간 참조라는 걸 열면 왼쪽 같은 화면으로 어떤 패키지가 설치 안 됐는지, 그 다음에 버전은 뭔지 안내해 주는 정도로 해서 2020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나모 2.3에서는 왼쪽 상황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레빗 2020 이상 쓰지 않으셨으면. 그런데 요번에 2021 되면서 다이나모가 2.5로 올라왔잖아요. 2.5에서는 아예 지금 오른쪽 화면처럼 일단 패키지, 누락된 패키지가 뭔지, 버전이 뭔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정한 버전 설치. 저 버튼이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설치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검색도 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게 누락되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설치한 다음에 새로 고침 눌러서 또 뭘 설치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1에 포함된 2.5에서 제가 눈여겨본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이겁니다. 아마 이 기능 되게 좋아하실 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능은 이제 그 패키지 검색할 때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일단 패키지 검색할 때 필터링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름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골랐다고 하면 이제는 필터링 기준이라는 게 생겨서 레빗 쪽에 해당하는 노드, 그러니까 패키지, 그 다음에 CB3D의 패키지,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투표하는 거, 이제 좋아요 손 모양이 생겼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숫자로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노드 이름이 지금 옆에 보이는 스프링 노드스라고 하는 게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스프링 노드인데, 저걸 막 스프링스 노드 이름을 막 비슷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노드 패키지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무슨 낚시하는 것 마냥 그런 것 때문에 또 잘못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요 버튼 같은 걸로 약간 그런 거에 신빙성? 그런 걸 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막 그 짝퉁 패키지는 막 그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게 좀 업데이트 됐다라는 거, 여기서 눈여겨볼 건 사실 뭐 필터링 기준이 들어갔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른쪽 화면인데요. 사용 중단과 사용 중단 제거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드렸는데,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보유하지 않은 자신이 만든 패키지가 아니라면 저런 식으로 사용 중단과 사용 중단 제거 필요 없는 불이거든요. 근데 저게 예전에는 내게 아닌데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패키지는 불이 꺼졌다라는 거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표시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2.3 버전, 그 이전 버전에도 지금 패키지가 저런 식으로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무슨 에러가 났을 때 보시는 에러처럼 대부분 에러도 거의 비슷해요. 다이나모 코어 뭐 .dll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에러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에러야?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불명확한 내용을 표시했는데 이번 2.5에 들어오면서 지금 저 노드는 어느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렇죠. 네, 어느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에러로서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상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제 다른 쪽에서 만들어진 다이나모 파일을 받아다가 좀 쓰려고 했더니 전부 다 막 빨간불 떠 있고 이건 도대체 무슨 패키지인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에러를 해결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는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드 하나, 기본적인 노드에 노드 하나가 좀 업데이트 됐습니다. 추가된 건 아니에요. 그 등호, 그냥 같다라는 역할을 하는 저 노드가 톨러런스, 공차를 줄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확하게 숫자가 일치하면은 true라고 결과값을 냈는데, 지금은 공차 값을 주면 그 공차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 true라는 결과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 공차 관련된 이 등호 노드는 제가 보기엔 잘 사용하면 정말 활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차 때문에 아마 추가 작업을 하셨던 분들도 이 공차 노드 업데이트 된 거 사용을 하시면 노드의 길이를, 프로그램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빗 쪽의 신규 노드 관련돼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시간이 짧아요. 제가 오늘 업데이트 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규 노드들을 제가 좀 펼쳐 봤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제일 왼쪽에 있는 노드들 보면 delete, is pinned, 뭐 set, pinned state 뭐 이런 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일 것 같아요. 저런 노드는 뭐 객체를 지워주는 노드, 예전엔 이것도 없었던 것 같고, delete 같은 노드는 사실상 되게 필요했던 노드입니다. 요번에 업데이트가 됐고, pin은 이제 그냥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저런 것도 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 노드 하나 찝어드리면 get hosted elements라는 노드예요. 저게 호스트 객체 가져오기라는 노드인데, 저게 어떤 역할을 하는 노드이냐면, 제가 테스트를 해봤고 일단 벽이라는 그 객체가 있지 않습니까? 벽이라는 객체는 호스트 객체라고 그 분류가 되거든요. 프로그램 짤 때나 이럴 때 호스트 객체가 뭐냐면, 그 어떤 객체를 하나 배치해 놓고 그 객체를 기반으로 뭔가 다른 거를 그 객체에 이렇게 뭐 삽입시킨다던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을 거의 호스트 객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당연히 벽이고요. 바닥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 엘리멘트, 저 노드를 쓰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벽이라는 걸 저 노드에 전달을 해주면 그 벽에 포함되어 있는 문, 창, 그 다음에 저기 오프닝, 이런 것들을 출력해낼 수가 있어요. 그 벽이 가지고 있는 문창, 그런 것들을 뽑아낼 때 쓰면 됩니다. 저 노드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뭐 이런 노드가 없었을 때는 제가 뭐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거 이외에는 만약에 뭐 형상으로 뭐 또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간섭 체크하고 그러면 이게 여기 붙어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정확한 노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객체들을 뽑아낼 때는 저 노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상 결합 관련된 노드가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는 스틸, 접합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상 결합 관련된 노드는 지금 보시면 7개 정도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스틸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틸 커넥션 관련된 기능이 들어와 있고, 제가 사실상 저 스틸 커넥션 관련된 기능을 좀 샘플로라던가 아니면 테스트를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스틸 관련된 레빗으로 개발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난해해요. 내용을 뭘 입력을 하라고 그러는 건지 정확한 가이드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데 실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이 갑니다. 저도 좀 감을 잡아야 나중에 저걸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한 공식 사이트에도 심지어 저거에 대한 샘플이 없어요. 심지어 그 샘플이라도 보면 제가 좀 어떻게 설명이라도 드리려고 했던데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좀 테스트를 한 후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틸 커넥션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 있으나 개발자인 저도 잘 모르겠다, 난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론 들어가서 형상 관련된 노드 관련돼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정도의 노드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일단 형상 관련된 이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레빗 작업을 할 때. 그런데 이 형상 관련 이 7개의 노드를 사용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형상 관련된 기능들은 이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형상 관련된 기능들을 파이썬을 통해서 막 만들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충분히 노드로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그 어떤 객체들이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노드도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객체와 특정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객체가 간섭되는지 그걸 뽑아내는 노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의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 그 결합의 순서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드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결합 해제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7개면 제가 보기엔 형상 결합 관련돼서 프로그래밍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형상 결합 관련된 기능을 이전에 막 패키지 같은 걸로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 기타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으로 보면 그 다이나모를 활용을 해서 레빗 쪽에 이제 객체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속도가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모 지오메트리 안정성 향상이라고 했는데, 다이나모에서 그 레빗의 지오메트리를 불러올 때 이상하게 깨지거나 잘못 들어온 그런 것들의 안정성 향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파이썬 인트 64비트 조작 간편성이라고 해가지고 예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저렇게까지 쓴 적은 없어서 저게 간편성이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제가 준비한 건 오늘 내용은 정말 간단하고 시간 좀 짧게 끝나는데 일단 오늘 내용은 제가 준비한 이 다이나모 레빗 관련된 2.5 내용과 그 다음에 다이나모 코어 맨 처음에 이야기 드린 거예요. 패키지 검색하고 이런 것들. 지금 요 URL은 저희 그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시면 해당 URL, 지금 이걸 쓰실 필요는 없는 거고, 저희가 요 채팅창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채팅창에는 이걸 올릴 수가 없어서 저희 카페에다가 요거 URL 올려놨습니다. 이 URL 타고 들어가시면 아까 이 형상 결합 관련된, 제가 이걸 지금 그냥 기능 설명과 말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까 그 사이트 찾아 들어가시면 샘플도 친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결하는 샘플,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실제 원본 파일, 그러니까 원본 저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오늘 제가 전부 다 전달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